안녕하세요. 진짜 반려견 교육의 이선우 훈련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선정 배변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에코라는 귀여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에코 배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거 신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에코. 어유 점프도 잘하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오늘 이 배변 교육을 하러 왔는데 우리 강아지 배변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한번 쭉 들어볼 거고요. 에코가 어떤 문제들, 배변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쭉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쭉 하고 나서 뒤쪽에 또 다른 궁금하신 것도 다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는 좀 뒤쪽에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배변 어떤가요? 제대로 못 사요. 제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애가 커서 그런지 배변 패드나 배변판 가장자리에 싸서 맨날 밑에 흘러내리고, 그리고 가끔 다리도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들어서 싸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울타리를 하고 나서 다리를 드는 게 좀 많아져요. 아, 울타리를 하니까 다리를 드는 행동들이 좀 많아졌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를 들고 용변을 볼 때 울타리 쪽에 소변이 좀 묻나요? 좀 튀어 있는 경우. 아,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바닥에 소변이 튀었다가 울타리 쪽에 묻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리를 들어서 나오는 소변, 에코한테서 나오는 소변이 울타리 쪽에 좀 묻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 어떠신가요? 그냥 그 붉은 자리에 싸서 튀는 그런 경우고, 울타리를 향해서 소변을 놓지는 않아요. 울타리를 향해서는 하진 않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킹이라고 하죠. 어딘가에 소변으로 표시를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마킹인데, 이 마킹을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는 해요. 배변 교육에서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마킹을 위해서 용변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배변 교육의 문제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좀 옆쪽에 싼다, 그쵸? 그거 하고 다른 데다가도 혹시 용변을 볼 때도 있나요? 그런 건 경우는 없는데 원래 이 배변 활동하는 곳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아, 원래는 이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얘가 여기에 오줌을 싸더라고. 이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용변을 본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만 오줌을 볼수 싸지, 있도록. 다른 데는 굳이 싸진 않아요. 아, 그래도 다른 네. 데는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배변 교육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같이 교육을 좀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울타리 해두신 거는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울타리는 언제쯤 하셨나요? 근데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두 달? 세 달? 세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근데 이 울타리가 없었을 때는 그럼 어땠나요? 없었을 때는? 어떨 때는 또 중간에 싸고, 그럼 대부분 한 열에 8번은 밖에 좀 가장자리에 싸서 맨날 세고 그랬어요. 그래, 18번은 가장자리에 용변을 봤다. 근데 그 다음에는 요렇게 쳐주셨고, 근데 보면은 요걸 친 걸로 인해서 한 60%로 그래도 가장자리에 보는 행동이 좀 줄었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배변 교육 기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갈 거예요. 우리 배변 교육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배변을 잘 가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배변을 잘 가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제한을 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예 못 가리는 강아지들, 그냥 아무데나 실수를 많이 하는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줄여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을 꽤 많이 넓혀주셨어요. 이것도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셨는데, 세 번째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실수할 만한 것들을 치워주는 건데, 그래도 에코는 이런 카페트나 다른 데다가 실수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간을 일단 줄여줄 필요는 없고 화장실도 지금 아주 잘 넓혀주셨고 그리고 실수할 만한 것도 일단은 치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에코 같은 경우에는 더 안쪽으로 잘 들어가는 교육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울타리까지도 치워줄 수 있는 교육들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안으로 잘 들어가게만 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급식 교육은 먼저 한번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료량을 좀 줄여줬고 에코한테 맞는 사료량을 지금은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강아지한테 사료가 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료를 한 3알 정도 집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바닥에 그냥 대충 던져보세요. 자, 뱉었어요, 그쵸? 이번엔 먹었다, 그쵸? 근데 이제 또 먹을 거예요, 이제. 좋아요. 저기 있어, 에코. 이렇게. 못 봤어? 자,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일단은 조절하는 교육을 시작했고 사료 양을 조절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료를 딱 던져줬을 때 그거를 먹으러 쭈루루 쫓아가서 바로 입에 넣고 먹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딱 던져줬을 때 천천히 가가지고 한 번만 더 던져볼까요? 천천히 가가지고 근데 처음에 바로 먹지 않고 또 그냥 뱉었죠, 그쵸?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은 좀 급식량이 많이 조절되고 있다는 얘기요. 많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2컵으로 급식량을 좀 조절을 했어요, 그쵸?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에코 크기가 작지가 않거든요. 작은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2컵으로 일단은 쭉 한번 유지를 해볼게요. 해봤을 때 계속 혈파도. 밥그릇 하는 행동은 배고파서 하는 거라기보다도요. 그냥 일단은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오히려 좀 깨끗하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그 양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이 적어서 잘못되는 강아지는 절대 없다. 네. 오히려 많이 먹어서 잘못되는 강아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 핥는 거 좀 양이 모자랄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양이 모자랐으면요, 아까 딱 사료를 딱 던져줬을 때 안 뱉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에코가 사료를 먹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상을 상당히 많이 주게 돼요. 상을 꽤나 많이 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간식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강아지들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료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사료량을 잘 조절해주고 뭐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먹어야 되는 사료로 교육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일단은 사료로 교육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근데 교육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쭉 진행이 될 건데 그 시간 동안 사료를 꽤 많이 받아 먹으면 또 사료를 안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간식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우리 강아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르게 칭찬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혹시 지난번에 교육 받으시고 와서 우리 남자 보호자분께 얘기해 주셨나요? 옳지로. 좋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아지를 올바르게 칭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족분들이 칭찬하는 단어를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옳지나 잘했어.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은 옳지로 통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항상 잘할 때마다 옳지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칭찬이에요. 뭐 우리가 만져주거나 다른 아이 예쁘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강아지들은요, 옳지라는 말을 듣고 먹을 것을 얻어야 칭찬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변 교육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키우면서 우리 에코를 키우면서 에코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항상 옳지라는 말을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칭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키워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에코 한번 불러보세요. 에코야 한번 불러보세요. 에코 일로. 좋아요. 왔어요. 그쵸? 별거 없어요. 앉아 있어도 되고요. 서 있어도 되고요. 옳지 라고 얘기하고 먹을 걸 그냥 하나 먹여주세요. 옳지. 그렇죠. 반복해 볼게요. 옳지.
네, 좋아요. 옳지.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만 해도 우리 강아지가 옳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도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앉혀놓고 옳지 하고 먹을 거 주고 옳지 하고 먹을 걸 주게 되면 훨씬 더 칭찬하는 단어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 나중에 옳지라는 말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표현해주는 행동은 우리가 옳지라고 얘기했을 때 먹을 것을 줄까 하는 기대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이는 것이 옳지라는 말을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옳지라고 하면 강아지들이 귀를 쫑긋하거나 확 보호자분들을 쳐다보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옳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옳지라고 얘기해도 그냥 무덤덤하죠, 그렇죠? 맞아요. 아직은 옳지라는 말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옳지라고 얘기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정확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이해하기도 되기도 하고 아까처럼 옳지 하고 먹을 걸 주는 것들을 자주 하게 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좋아요. 이게 올바르게 강아지를 칭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루어링이라고 해요. 모든 강아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건 남자 보호자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먹을 것을 요렇게 한번 집어보세요. 손에, 네, 요렇게 한번 먹을 것을 집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를 숙여가지고, 에코 입 앞에 요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좀 더 낮춰주시면 좋아요. 조금 더 낮춰주시면 좋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실 거거든요. 요렇게 옆으로 한 걸음 정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옳지 하고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옳지. 자, 요거 일어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아까처럼 입 앞에 먹을 것을 보여주시고요. 옆으로 한 걸음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그럼 에코가 먹을 것을 핥으면서 쫓아오죠. 그럼 그때 옳지 하고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옳지.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조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입 앞에 먹을 걸 보여주시고 한 걸음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옳지 하고 주시고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움직여 볼게요. 네. 입 앞에 먹을 걸 보여주시고 두 걸음 움직여 볼게요. 옳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세 걸음 움직여 볼게요. 네, 네, 옳지.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거를 루어링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손에 있는 먹을 것을 믿기, 루어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강아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빨리 배변 교육이 주된 교육이라서 빠르게 속성으로 알려드렸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을 뭐 하루 이틀 정도 길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잘 되기 시작하면 입 앞에 먹을 걸 보여주고 두 걸음 움직이는 것을 또 하루 이틀 연습해주고 잘 되면 세 걸음 움직이는 거, 잘 되면 네 걸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걸음수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집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에코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모서리에 실수하는 강아지들은요. 그런 강아지들은 이 화장실에다가 단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밑에서 화장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 이렇게 층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구분을 잘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층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배변판을 봤던 이유는 배변판을 밑에 깔고 그 위에 패드를 두게 되면 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게 되면 모서리에 실수하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우리는 좀 패드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요 퍼즐 매트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단단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요 퍼즐 매트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요 질감하고 화장실 질감하고 비슷하게 해주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퍼즐 매트를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의 한 2배 정도 높이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높이는 꼭 한 판으로 2배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렇죠. 2개를 합쳐가지고 쌓아서
단을 높여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그대로 여기에 맞춰서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퍼즐 매트를요. 화장실 크기만큼 똑같이. 근데 요 나중에 이 화장실 크기도 좀 줄여줄 거거든요. 네, 요렇게 크게 쓰진 않을 거예요. 네. 크게 쓰진 않을 거고 화장실 크기를 조금 줄여줄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처음에는 화장실이 넓은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요 정도 화장실 크기를 둔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퍼즐 매트를 2칸 정도 높이가 되도록 요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깔아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다 하면 그때는 배변판으로 바꾸시고 교육하시는 걸 권장을 좀 더 드릴게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소변이 있어도 잘 들어가는 강아지들도 많이 있고요. 잘 들어가나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뭐 까탈스러운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친구들은 막 이렇게 아까처럼 막 반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 숨어 있으려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물기가 있으면 잘 안 밟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환경을 바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를 한 2줄 정도로 깔아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기에 맞춰서. 근데 그건 오늘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보셨을 때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딱 맞춰서 잘라주셔야 된다. 크게 맞춰서요. 다음 영상에서 교육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요. 교육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